안녕하세요. 건양대병원의 김종엽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논문 주제 선정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조교수로 발령받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논문 주제 정하는 것부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좀 써보려고 이런 거면 재밌지 않을까? 라고 해서 찾아보면 대부분 다 있죠. 그래서 야 이것도 이미 있었구나, 뭐 또 다른 걸 또 찾아봐야지 하고 또 찾아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논문 주제 선정을 할 때 기존에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특허가 있어도 비슷한 걸 또 새로운 특허로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가양대 의료원에서 생명연구원장을 맡고 있고요. 나머지 일들을 하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자세한 생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문헌을 고찰하게 됩니다. 어떤 문헌들이 있을까? 기존 연구가 한 편도 없다면 정말 꿈 같은 얘기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근데 조금 오히려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기존 연구가 한 편도 없다면 이 주제가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특히 에디터들에게도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죠. 그러면 논문을 잘 썼으되 이게 출판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건 적어도 임상가로서의 어떤 나의 궁금증을 자극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논문이 한 편도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IR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IRB를 신청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때도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후양적 연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향적 연구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같은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후양적 연구라고 하면 데이터 기반의 연구입니다. 우리 뭐 단일 기관의 데이터 CDW를 활용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고 단일 기관 데이터로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기반한 검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가설과 같다면 이거를 다시 RCT, 그러니까 이제 전향적 연구로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한 번에 더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기존 연구가 한 편도 없을 리가 없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때도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존 연구가 후양 연구인지 후양 연구까지만 있는지, 내지는 후양 연구 플러스 전향 연구도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약간 바꿔 가시면 되는데요. 후양 연구만 있다, 그러면 그 경우는 또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후양 연구를 통해서 발표된 그 저자의 가설이 내가 생각하는 가설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죠. 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이 반대로 보고가 됐네. 그렇다면 이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재밌고 나중에 출판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상가들, 그 임상을 하시는 그 해당 과의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그게 지금 그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결과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에디터들과 리뷰어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랬어? 흥미롭는데? 라고 실어줬을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편향성, 그러니까 바이아스가 작용해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다른 데이터 내지는 더 큰 데이터로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센서스라고 할까, 합의라고 해야 될까, 그 결과와 오히려 결과가 반대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후양 연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한 어떤 그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가 진행된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가설과 조금 반대로 나왔다면 이거를 데이터 기반한 연구로
후약 연구를 한 번 더 시도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전에 있던 후약 연구가 실려져 있는 페이퍼에서는 그 논문이 서로 이게 디베이트가 되면서 이야기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에디터도 읽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설과 같을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뭐 결과가 야, 이거는 같네. 내가 생각해 나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온 논문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후약 연구만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전약 연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IRB를 해서 전약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네, 이거는 또 새로운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가설을 보다 정확하게 RCT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출판의 가능성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5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6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후약 연구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전약 연구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메타 연구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죠.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어떤 궁금증이라도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로 논문 쓰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